브라보, 멋지다 현진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소식을 전한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책임 정치 해시태그도 달면서 지도부를 직격했는데요. 당대표가 지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윤리위가 뭐 죄송한다고 바로바로 징계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뭘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현진 의원의 손을 들어준 법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권파의 분석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수성하면 장동혁 대표 총선까지 연임하는 대표 될 겁니다. 당 기류는 그래요. 지금 제가 느끼는 당원들의 기류로 보면 휴직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등판했을 때 또 당대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선 법원의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 차원의 추가적인 법정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는 현재 민생과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송영훈 의원님. 법원이 중대한 하자라면서 조목조목 짚었거든요.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문제다. 그래서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는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만 법원이 유심히 집중한 부분은 실제로 그 해당 아동,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의 SNS에 와서 댓글을 달았던 그 네티즌의 손녀로 추정되는 그 아동에 대해서 그 사진이 게시됨으로 인해서 누군가 악플을 단 사람이 그 아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월 26일에 있었던 신문기일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국민의힘 대리인에게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추후에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즉답은 없었습니다. 어제 결정문을 보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배현진 의원이 당 지도부에 반대되는 노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 실질적인 징계의 이유인 것이지 사실은 겉으로 내세워진 그 아동학대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2월 11일에 배현진 의원이 출석을 해서 소명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당규윤리위원회 규정상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서면은 같은 날 오후 1시 45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총체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것이죠. 김준욱 의원님, 눈은 장동혁 대표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100배 사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죄 안 하겠죠? 일단 안 하고 있을 텐데 또 그 마냥 또 안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는 당의 독립된 기구고 또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 보면 윤리위원회를 어떤 숙청의 도구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이 당에 어제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 처분, 인용 처분이 나온 그 가처분이 나온 이후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당에서 소장파 의원들은 또 지금 이제 소위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지금 바꿔 교체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 의원님, 아무런 메시지 없이 넘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예. 이 작금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침은 유구무원하면서 예. 이슈가 좀 잠잠해질 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건데 장동혁 대표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공직선거를 앞두고 있고 공직선거를 이끌어가는 공당의 대표입니다. 네. 많은 언론사가 끊임없이 질문하기 때문에 답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지금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더 뭉쳐야 된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징계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는 더 강경한 메시지를 본인의 지지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이게 정당 내의 일은 법원이 이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당 자율성도 법 테두리 내에서 보장된다라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꽤 많이 엉망이었나 봐요. 법원이 이렇게까지 결정한 거 보면. 이거 법원이 오죽하면 이렇게 정당에 대해서의 정당 운영 자체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밖에 있는 행위들이다. 예. 이건 안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 국민의힘의 운영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운영 방식이 과연 규정하고 있는 예. 민주적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유민우 윤리위원장 이분에게 따지고 보면은 본인의 사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위해서 독립기구라는 허울을 주고 칼을 휘두르게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독재적인 정당 운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배현진 의원의 뭐 사과 부분은 곧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시켜야죠. 이거는 그냥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사퇴를 안 시킨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 정치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요. 정말 정치권의 독립북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두들겨 맞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는 배현진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두들겨 맞는 꼴이라서 예.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가 이게 법원에 의해서 다시 정지가 되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마치 이게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작은 일처럼 이렇게 다뤄지기도 한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향해서 당권파 사냥개 노릇, 지선 앞 당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 이렇게 또는 장동혁이 친 김건희 윤민우에게 칼을 쥐어줬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윤민우 위원장도 묵묵부답인 건가요, 지금? 저는 이 사안은요. 예. 윤민우 윤리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제 법원의 결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홍위병식 징계 청구 그리고 공산당식 숙청 정치를 이제는 그만하라는 법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당한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제명 또는 탈당 권고와 당적 박탈 조치 이런 것들을 모두 취소하고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에 여전히 윤리위에 걸려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홍위병식 징계 청구에 의해서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사안들 모두 징계 청구를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이런 것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윤리위원장의 사퇴는 세 번째인데 이것이 윤리위원장 한 사람이 사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니까 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윤리위가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 그 결정문은 윤리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었거든요. 즉 윤리위원회의 모든 조치들은 윤리위원장 한 사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전원이 사퇴하고 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홍위병 방지 룰을 포함시키는 당헌당규 개정까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 2월 26일에요. 조경태 의원이 윤리위 제소 징계는 분열을 넘어서 통합을 해치는 행위다. 또 윤상현 의원이 징계,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윤리위 제소는 분열 제도화다. 이런 우려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을 경우에 당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거는 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거든요, 김진욱 의원님.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는 예견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저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특히 국민의힘의 당 내에서
이렇게 징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소위 징계 내전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숙청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의 상황은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로 가는 그 지름길을 밟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가닥을 타고 정리해 주는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이 결과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 흔들리는 것을 누가 초래하게 된 거냐라고 봤을 때 장동혁 대표 쪽이 스스로 이 부분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지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장동혁 대표가 몰린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대구 행보 때 동행한 의원 관련해서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었나요? 뭐 이렇게 제소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좀 지장이라고 표현하면 그럴까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리위가 계속 징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윤리위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가 정상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당권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윤리위가 독립적이었고 더 나아가서 정무적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따라가면서 장동혁 대표 행보에 뒷받침해준 역할을 충분히 윤리위가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당의 윤리입니다. 정당의 윤리는 정무적 근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당원 당규는 법률보다 되게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를 따랐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현재 지금 윤리위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자해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은 부산 구포시장을 간다고 합니다. 송영은 의원님, 여기에 배현진 의원 동행하나요? 징계를 홀가분하게 이제 떨쳐냈으니 동행을 하겠죠. 예. 어제 저녁에 한 종합편성 채널과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간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에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징계 청구되어 있는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징계 청구는 홍위병식 징계 청구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만약에 부산에 오지 않게 되면은 그런 징계 청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본인들의 정치 행보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그 반대로 한 번 가서 징계받으나 두 번, 세 번 가서 징계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부산 현장에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이런 것을 해당 행위라고 몰아붙이면서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대단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전통시장에 가서 그 전통시장을 하루라도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물건 사고 음식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지 왜 해당 행위입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징계하겠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전통시장 상인분들, 해당 지역 시민과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국민 상식을 거스르는 일을 이제는 제발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영주 의원님. 네. 지난주에 지금 영상 나간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가서 많은 인파를 몰아갔고요. 네. 내일 부산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그런 와중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는데 망신만 당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지도부가 무기력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는 계속 새몰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장동혁 대표가 동네북 신세를 스스로 자초하는 게 있어요. 예. 판단을 못하니까 여기저기 두들겨 맞는 겁니다. 서문시장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가는 그 자당의 의원들을 징계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윤리위에서 심판하겠다는 것들 국민들이 보기에 선거 앞두고 한심하다. 혀를 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의 이 일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둘의 싸움에 누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있어요? 윤석열이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그 윤석열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떼어내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을 품고 우리는 윤석열을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을 떼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는 게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의 지도부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 징계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국민의힘은 싸우는구나. 저는 이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지 이제 한동훈, 장동혁 두 정치인 간의 보수에서의 싸움은 예. 크게 흥미로운 어떤 그 장면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예. 호윤을 두고 이제 엇갈리는 거냐. 절윤을 하지 못하는 호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더라고요. 김준욱 의원님, 부산행 이후에 한 전 대표 보궐선거 부산으로 혹시 자리 나오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직 뭐 그 대구나 부산이 확실하게 재보궐 지역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디가 재보궐 지역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 전 대표의 선택지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구보다는 부산 쪽이 또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부산에서 소위 전재수 내일 이제 구포시장도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이 재보궐 지역이 된다면 조국 전 대표 그리고 한 전 대표 이렇게 해서 좀 빅매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투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이든 또는 내일 부산의 구포시장이든 여기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세력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이미 사실상 포기하고 장동혁 대표의 그 당권만 지키려는데 어떤 뭐 목적이 있는 거, 목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일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도의 규모를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난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모습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에게는 상당한 타격감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 의원 내일 부산 가세요? 네, 부산 내일 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표정이. 재보선 간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 부산 출마 아직 빈자리 안 났지만 나오면 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첫 행성지를 대구로 받는지를 저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단순하게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수의 재건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 서문시장은 말 그대로 보수의 산 역사이고 산 증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서문시장에서 최대한 많은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선을 어떤 식으로 짜냐, 장동혁 대표를 그대로 뭐 동선을 따라갔냐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동선을 짬에 있어서도 많은 상인분들, 특히 서문시장 상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동선을 구상을 했었고 실제로도 많이 만났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단순하게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수가 사실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우수한 사무처 직원들과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당권파에서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보수 재건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출마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이 친한계 패널분들한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애매모호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는 출마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짧게 좀 볼게요. 국민의힘이요 경찰에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정보를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출마 흠집 의도 이런 뭐 지적도 한간에 나온다고 하는데 장 대표는 이미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진실공방으로 가면서 의원총회에서 2번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거 수사 의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러면 수사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 협조가 목적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한창 지방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대표 이 타이밍에 경찰이 제공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의 본질과는 상당히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사실 배현진 의원이나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나아가서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윤리위원회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 때문에 제명이나 탈당 권고를 당했다고 믿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나아가서 윤어게인과 단호히 절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냈다가 국민의힘에서 축출당한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질을 이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의 시장 상인들과 만나는 일종의 민심 행보를 본인의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경북의 많은 상인들께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만나서 한동훈을 와 쫓아낸 놈 그러면서 뭐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김재원 최고위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질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런 제명의 본질을 어떤 당원 게시판 관련된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가리려고 한들 민심에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죠. 한국갤럽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최저치고요. 민주당은 최고치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소영주 위원님, 네. 최저치 지난번 다른 조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네. 원인은 찾는 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금방 알 수 있죠. 예.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을 품고 가기 때문에 윤석열과 동치가 돼 있어요. 결국엔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를 버렸어요. 근데 왜 버린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정치인을 끌어안고 간다는 자체가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치료 불가능한 민생 불감증에 걸린 정당이다. 치료 불가합니다. 예. 근데 민생 불감증이라는 건 뭐냐면 민심 불감증. 민심을 읽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죠.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봐서는 2주 내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 같은 행보들을 계속해서 간다면 저는 10%대로 떨어지는 건 머지않았다 그래 보여요. 2주 내. 예, 한번 2주 뒤에 이 장면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지선 승리 외치면서 뭐 장애 투쟁을 했는데 오히려 뭐 집회 신고도 안 됐다. 그래서 뭐 침묵시했다. 뭐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도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고 사실 제가 지난주 대구 다녀오면서 이번 주 저희 당 여론조사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들었던 민심에 새롭게 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구에서도 일하 가족이 참 많다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진짜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찐 대구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요인이 많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나머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켜보시겠다는 말씀들이 좀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야당이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 같은 경우는 보수가 집권하기를 바라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낮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저 동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 TK 여론조사에서 49%가 나왔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 수치가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이 정도 지지율을 대구에서 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부산 가셔서도 일하 가족 많은지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종로에도 이가혁 라이브 가족이 많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그 종로의 이 주민들은요. 이가혁 라이브를 보고 있어요. 이 시간에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그 식당을 가도요. 다 이가혁 라이브만.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너무 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행보 변화가 있을까? 그런데 행보 변화가 있을지 않을 거라 하는 예측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4일에 소장파 의원들과의 만남에서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지지율 도리어 더 빠진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과했더니 지지율이 지지층에서는 빠지더라. 노선 바꾸면 온라인 파급력 있는 1020 세대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다수 의원의 전언입니다. 소영주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전히 이 치유되지 않는 망상.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로 따져서는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참 고마울 거예요.
장동혁 지도부, 민주당의 재간둥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망상에 빠져 있어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될까? 왜 자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걸 자정 노력을 갖지 못하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렸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당 정치라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를 해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수치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김진욱 의원님,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지금의 윤 어게인 노선을 지지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윤 어게인 노선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중도로 확장해서 그 계엄 탄핵의 그 강을,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오히려 지지율이 빠질 거다. 그런 걱정이 지금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 소위 극우 유튜버라고 또 보수 이제 유튜버라고 하시는 뭐 고성국 씨 또는 뭐 전환길 씨 등이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윤 어게인 노선 플러스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끌어안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고성국, 전환길 두 분과 함께 가다가 진짜 이번 지방선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말씀을 들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좀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장 대표가 그러니까 어필해야 된다는 생각 그 이면에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당의 이해관계와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를 많이 혼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 코멘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당대표에 당선된 것은 뭐 공지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지지 기반을 유지해야 본인의 당대표 지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은 지금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민심을 따라가야지만 보수 정당으로서의 생존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 당의 이해관계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도리, 즉 당을 살리는 길을 가기보다는 본인의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저 코멘트가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더 많은 힘을 결집해서 저 노선을 바로잡기 위한 더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이제 지방선거는 90일도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보고만 있다면은 전국에서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수많은 후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치열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장 대표 측근들의 분석은 좀 송영훈 의원의 말과 다른 것 같습니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어제 MBC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서울 부산시장 수성하면 장동혁 대표는 총선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당원들 기류를 보면 전당대회 등판하면 또 당대표 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김영 의원님. 서울 부산 수성 가능하다고 지금 장 대표 측근들을 보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여론조사를 봐도 저희 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권파들은 ARS 조사 방식으로 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기 때문에 ARS 조사 방식을 조금 더 신뢰했었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ARS 조사 방식조차도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이 분석을 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이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울이나 부산에서 다 불리한 상황인데 그런 걸 외면한 채 여의도연구원 자체 조사만 있다고 자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분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여의도연구원은 저희 당에서 여론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의 기구에서조차도 저는 잘못된 인식이 이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선거가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변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송영훈 의원 말까지 좀 들어볼게요. 장해찬 부원장은 서울, 부산, 수성 하면이라는 조건절이긴 하지만 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장해찬 부원장 입장에서는 이른바 당권파에 속해 있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
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이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물음표를 머릿속에 그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당으로서도 선거 승리에 최적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을 타겟으로 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예능식 경선을 벌여서 토너먼트식으로 올라온 후보가 마지막에 오세훈 시장과 겨루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현역 시장을 도전의 대상 내지는 교체의 대상처럼 프레이밍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지극히 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은 총체적으로 선거 전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이 어제로 이제 마감되면서 총선 구도도 좀 윤곽이 드러난 곳들도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은요 10초 후에 마수 토론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